햇님을 찾아가는 아이. 김유경. 엄마의 죽음. 아침부터 고추 잠자리가 불티처럼 날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잠자리채를 사다가 슬기에게 주었습니다. 저렇게 잠자리가 때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그런 것도 좀 잡아봐. 집에만 있지 말고. 왜요, 할아버지? 슬기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냇가에서 수만이랑 으뜸이도 잠자리 잡더라. 그래요? 엄마, 어디 가지 마. 나 수만이랑 잠자리 잡을 테니까. 걱정 마. 잠자리 채다. 슬기는 잠자리채를 휘두르며 밖으로 내달았습니다. 슬기가 나가자 할아버지는 슬기 엄마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나서라. 슬기한테 간다고 하면 떼어놓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가 떠난 다음에 내가 잘 달래마. 슬기의 엄마는 마지못해 차를 몰고 떠나면서 자꾸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행여나 슬기가 나타날까봐 연신 뒤를 돌아보며 자꾸 손짓으로 어서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차는 붕붕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습니다. 슬기와 수만이는 잠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큰 빗자루를 들고 나와 잡기도 했습니다. 수만이는 주머니에서 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리 꼬리를 실로 묶어 돌에다 길게 실을 매놓았습니다. 잠자리는 실에 묶인 채 죽을 힘을 다해 날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에서 매미가 맴맴 울었습니다. 매미다. 수만이는 슬기의 어깨를 툭 치면서 엄지로 뒤쪽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슬기는 얼른 매미채를 들어 보였습니다. 슬기와 수만이는 달려가 서로 먼저 느티나무에 기어오르려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드리 나무는 서로 돕지 않고는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만아, 네가 엎드려, 빨리. 그럼 같이 가지고 노는 거다. 그래, 빨리. 슬기는 수만이의 등을 밟고 간신히 나무에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굵은 가지를 끌어안고 손을 뻗쳐 매미를 잡았습니다. 잡았다! 그러나 한 손에 매미를 거머쥔 탓에 내려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슬기가 망설이자 야, 조심해. 하고 수만이가 몹시 걱정했습니다. 비켜! 야, 다치면 어떡해? 괜찮아, 할 수 있어. 슬기는 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바람에 슬기의 이마에 밤톨만한 혹이 생기고 무릎도 팔꿈치도 살갗이 벗겨져 얼얼했습니다. 그러나 소나기 위에 찍찍거리는 매미를 보자 아픈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얼른 엄마에게 매미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슬기는 벌떡 일어나 마구 뛰어갔습니다. 찍찍거리는 매미를 쥐고 냅다 뛰어가는 슬기를 보고 수만이가 소리쳤습니다. 너 아까 나랑 같이 가지고 놀자고 약속했잖아. 슬기 너 죽을 줄 알아? 수만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돌멩이를 주워 팔매질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만이의 행동에도 슬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가 매미를 잡았어요! 그러나 반겨 맞으며 칭찬해 줄 줄 알았던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허, 슬기 재주가 좋구나. 할아버지는 칭찬을 하면서도 왠지 슬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나와 보세요. 어서요. 슬기는 엄마가 못 들었나 하고 마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갔다. 요 다음에 올 때는 아주 훌륭한 자전거를 사온다고 하더라. 뭐라고요? 또 뭐더라? 축구공도 사온댔지. 싫어요. 자전거도 축구공도 다 필요 없다고요. 나빠. 엄마는 나쁘단 말이야.
터뜨렸습니다. 수만이랑 애써 잡은 매미도 팽개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네 곁에만 붙어 있어? 돈을 벌어야 살지. 엄마 미워. 가다가 교통사고나 나버려라. 슬기는 기둥을 차며 악다구니를 질렀습니다. 너희 요놈! 그게 무슨 소리라고 함부로 짓거려 대는 거야? 보자 하니까 보자기 쓰고 나선다더니 이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이놈! 어서 따라오너라! 몰라요. 이제 할아버지 말씀도 안 들을 거예요. 엄마도 할아버지도 다 싫어요. 슬기는 여전히 성난 코뿔소처럼 입을 뿌르퉁하게 내밀고 씩씩거리며 말대꾸를 해댔습니다. 참말 네가 회초리 맛을 봐야 알겠느냐? 할아버지는 슬기의 팔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회초리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아파. 슬기는 회초리를 맞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참새처럼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나근거리는 회초리는 사정없이 슬기의 보드라운 종아리에다 푸른 줄을 쫙쫙 그었습니다. 연거푸 몇 번을 내려치시던 할아버지는 거기 무릎 꿇고 앉아라. 하고 회초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슬기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헉헉 흐느껴 울었습니다. 예로부터 말은 시가 된다고 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해서 남을 이롭게 하지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말을 하게 되므로 남을 헐뜯고 불평하고 상처내는 말을 해 남을 해치는 것이 된다. 그러니 콩 심으면 콩 나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야. 알겠느냐? 할아버지는 아까와는 달리 부드럽게 타이르셨습니다. 슬기는 매기입을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말했습니다. 입과 혀는 재앙의 근심이 되는 문이요. 따라서 하거라. 입과 혀는 재앙의 근심이 되는 문이요. 슬기는 입술을 조그맣게 열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을 망치는 도끼다. 큰 소리로 따라해.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슬기는 여전히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알았느냐? 예. 칼 같은 흉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여도 입으로 내뱉은 말은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 한사코 말을 조심해서 쓰는 버릇을 길러라.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도 모르는 것이고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가는 것이란다. 알았느냐? 예.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뒀다. 아마 네가 좋아하는 것이 냉장고에 가득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슬기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째 먹고 싶지 않느냐? 슬기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슬기를 때려놓고 마음이 몹시 언짢아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슬기가 깊이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아휴, 전화를 하려면 일찍 할 일이지. 이 밤중에 해. 할아버지는 슬기 엄마의 전화일 거라는 생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는 슬기가 깰까 봐서 얼른 수화기를 들고 조용한 말씨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조영민 씨 댁입니까? 예, 내 딸이오만. 여기는 서울병원인데요. 조영민 씨가 교통사고로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빨리 보호자분 오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교통사고요? 네, 중태입니다. 운명하실 것 같으니 빨리 오세요. 중태 죽어?
할아버지는 급소를 맞은 사람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일남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허둥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남이네 대문고리를 톡톡 치며 일남이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설기 하래비요. 아유, 무슨 일이세요? 예, 조금 급한 일이 돼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남이 할머니는 신발을 끌며 나와 불을 켜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단잠을 깨워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하고 일남이 할머니는 불빛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된 슬기 할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일남이 할머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만 헐떡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서울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슬기 엄마가 교통사고로 아주 중태랍니다. 곧 죽을 것 같다는데 아마 죽었는지도. 예? 교통사고요? 슬기 엄마가 죽다니요? 그래서 얘긴데 제가 없는 동안 슬기를 좀 돌봐주셨으면 하고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아이도 짐승들도 걱정 마시고 어이 올라가 보세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일남이 애비랑 같이 가세요. 할아버지는 일남이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슬기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소풍을 갔습니다. 세 식구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봉우리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바닷물이 철썩거리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때 엄마랑 아빠가 구름을 타고 둥둥 떠올라갔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가? 그러나 엄마 아빠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무서워. 같이 가자니까. 슬기는 발을 동동 굴렀으나 엄마와 아빠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엄마 아빠를 따라가려면 날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벽에 서서 양팔을 흔들어 날갯짓을 하며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팔을 흔들어도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슬기의 몸은 그만 푸른 물이 넘실대는 저 밑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슬기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바람에 그만 놀라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는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 슬기야. 왜 그래? 일남이 할머니는 슬기를 가슴에 푹 안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범벅이 된 식은땀과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쳐주었습니다. 아가, 정신 차리고 물 한 모금 마셔라. 할머니는 옆에 있는 컵에 물을 따라 슬기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슬기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가 슬기야, 나봐. 할미다. 정신 차려라. 왜? 무서운 꿈이라도 꾼 거로구나. 네, 할머니. 무슨 꿈을 꿨는데 그렇게 몸을 떠니? 엄마, 아빠가 구름을 타고 갔어요. 따라가려고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는데 아주 무서웠어요. 슬기는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 일남이 할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쨌거나 일이 났나 보다. 아이고 세상에.
오죽이나 자식이 마음에 걸렸으면 이 어린 것의 꿈에 나타났을꼬. 꿈 이야기를 듣던 일남이 할머니는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들릴랑 말락하는 소리로 중얼거리며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할머니? 아무것도 아니다. 할머니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그제야 슬기는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것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네 큰 댁에 가셨다. 큰 집에는 왜요? 뭐더라? 그 큰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 가셨다.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글쎄다. 혹 며칠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나더러 너랑 같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며칠씩이나요? 누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죽어요? 슬기는 금눈 쇠올빼미 눈을 하고 혀를 내밀어 겁이 난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나랑 지내자. 슬기는 일남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남이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있는 일남이 엄마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소근댔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요. 아휴, 이를 어쩌면 좋아. 저 어린 것을 두고. 들을라. 할머니와 일남이 엄마는 슬기를 힐끔힐끔 훔쳐보며 말했습니다. 언제 알아도 알 텐데 마지막 가는 길에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 사고라는데 애한테 그 끔찍한 모습을 어떻게 보이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할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슬기는 자꾸만 전화기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왜 전화를 해주시지 않을까? 슬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로 떠난 엄마까지도 전화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몰라. 슬기는 가끔씩 일남이 할머니가 엄마를 시집 보내버리겠다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슬기는 일남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대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 시집 보냈지?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도 안 해주고 할아버지도 거기 가신 거죠? 슬기가 다그치자 일남이 할머니는 멀거니 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다가 이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시집 보냈다. 일남이 할머니 말을 듣고 있던 슬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 시집 가면 안 돼! 할머니는 나빠! 우리 엄마 왜 시집 보냈어? 몰라! 우리 엄마 찾아내! 얼른 찾아내란 말이야! 슬기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비비적거리며 울어댔습니다. 그래, 내가 시집을 보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이고, 이 가여운 새끼야. 어찌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느냐. 불쌍한 새끼. 할머니는 코를 탱 풀며 치마폭에 뒤집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기는 겁이 버럭 났습니다. 무서운 호랑이 할머니가 우시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슬기는 살며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슬기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일남이 엄마는 불이 나게 뛰어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무슨 말인가 주고받던 일남이 엄마가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저만큼 가더니 귓속말로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허벅지를 마구 치며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머님, 슬기 데리고 가셔야 해요. 아범이 슬기 할아버지 몰래 전화한대요. 이장 집에도 알려라. 아범이 벌써 전화했대요. 언제 죽었다고 하더냐? 그저께 밤 늦게요. 내일 아주 화장하고 온다고 하네요. 서둘러야겠다. 아범 친구 희철 씨가 차 가지고 모시러 온다고 했으니까 얼른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 알았다. 참, 슬기 엄마 사진 한 장 찾아서 가져오래요. 알았다. 일남이 엄마 말을 듣고 측은한 눈빛으로 슬기를 내려다보던 할머니는 슬기의 손을 잡고 슬기네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슬기 엄마의 앨범을 꺼내 활짝 웃고 찍은 예쁜 사진 한 장을 빼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금 후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슬기를 보더니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야, 슬기가 참 씩씩하구나. 사내 대장부는 질질 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너는 씩씩한 어린이니까 슬기, 네가 할아버지 위로해드려야 한다. 울면 바보지? 씩씩한 사람은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내가 간다, 비켜라 하고 당당하게 나서면 불행이 겁이 나서 비켜가는 거란다 하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크면 군인대장이 될 거야. 그래서 나쁜 놈들을 무찌를 테야. 하고 슬기는 사람들 앞에 꼿꼿하게 서면서 큰 소리로 말하며 손을 펴서 칼을 휘두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하고 말고. 사람들은 슬기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궁둥이도 토닥거려주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슬기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서둘러 봉고차에 올랐습니다. 슬기는 일남이 할머니랑 승용차에 탔습니다. 일남이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코를 감싸주고 코를 풀어대며 아이고, 이를 어찌 안단 말이냐. 하느님도 무심하고 부처님도 야속하시지. 연세 많은 아버지를 두고 눈알 초롱초롱한 어린 자식 떼어놓고 저승사자도 모질고 모질다 하고 넋두리를 해댔습니다. 사람들을 태운 두 대의 차는 짙푸른 산과 들판을 지나 서울 병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의 초록빛 나무 잎사귀들은 태양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슬기는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할머니, 나 오줌 마려워. 슬기는 발을 구르며 칭얼댔습니다. 오줌? 그 차 좀 세우게. 애가 오줌이 마렵다네. 일남이 할머니는 운전석을 건너다 보며 말했습니다. 달리던 차는 스르르 도로가에 멎었습니다. 슬기는 얼른 차에서 내려 논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논둑에 서서 풀포기에다 오줌을 놓았습니다. 그때 청개구리 한 마리가 깜짝 놀라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슬기는 청개구리를 따라가며 오줌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청개구리는 느닷없는 오줌을 맞고 허둥지둥 도랑으로 뛰어내뺐습니다. 슬기가 탄 차가 멈추자 뒤따라오던 봉고차도 따라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차창 밖을 내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슬기가 오줌을 누려고 내렸나 봐. 어머머머, 쟤 좀 봐. 그 개구리랑 장난치는 것 좀 봐. 엄마가 죽은 것도 모르고 철없는 것을 노인네 혼자 어떻게 키우지? 슬기 할아버지가 지금 환갑 지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환갑이 뭐야? 70이 넘으셨는데. 참 노인네도 복은 되게 없나 봐. 딸 하나 낳아놓고 마누라 죽더니 어렵게 키운 딸이 청상 과부가 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나마도 그 딸마저 어린 자식 두고 죽으니 아유 노인네 가슴이 오죽할까. 그러게 손자 때문에 같이 죽을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힐 일이지. 슬기 큰 집도 있다면서
슬기는 그곳에라도 보내야지. 할아버지랑 살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혼자잖아. 아, 그래도 그렇지. 노인네가 거미 같은 손자 하나인데 그래도 앞에서 고물고물 놀면 위안이 되지. 저 애마저 보내버리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어. 하긴 그래. 아이고, 그것도 아니야. 80이 가까워진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 어린 것이 못당한 짓을 당해야 하잖아. 그저 눈 딱 감고 큰 집에 보내야 돼. 그래. 차라리 한 살이라도 덜 먹어서 가야 큰 집 식구들하고 어울려 살아. 머리통 커지면 개밥에 도토리 된다고. 그렇긴 해. 사람들은 너나 없이 슬기를 바라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려 서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일남이 할머니가 슬기를 데리고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넋을 잃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상하세요. 일남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자 또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슬기를 보고 목이 메는지 슬기를 꼭 안고 한참이나 말없이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일남이 할머니는 슬기를 할아버지 품에서 가만히 끌어내 슬기 엄마 영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슬기야, 엄마가 교통사고로 그저께 죽었다. 그러니 여기 엄마 영전에 엄마 할아버지랑 씩씩하게 잘 살 테니 걱정 말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엄마한테 인사드리자. 자, 어서. 할머니는 재촉했습니다. 영전에는 노란 국화와 하얀 국화가 꽂혀 있었고 언제 끼웠는지 슬기가 가져온 엄마의 활짝 웃는 사진이 검은 리본을 맨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들어 향을 꽂고 고개를 숙여 묵념을 올리기도 하고 그 앞에서 통곡하는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어서 인사드리라니까. 할머니는 슬기의 팔을 끌며 또 재촉했습니다. 싫어. 슬기는 성난 코뿔소처럼 씩씩거리며 휙 돌아섰습니다. 슬기야, 그러는 거 아니다. 어서 엄마에게 인사드려라. 그래야 엄마가 너를 잊고 떠나지. 어서. 우리 슬기 착하지? 할머니는 슬기의 등을 토닥거리며 달랬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단 말이야. 슬기는 막무가내로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할아버지를 다그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안 죽었지요? 그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짓말이지요? 엄마는 죽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그거 거짓말이지요? 슬기가 할아버지의 옷섭을 잡고 매달리며 엄마가 죽은 것이 거짓말이라고 다그치고 할아버지의 가슴을 쳐대도 할아버지는 슬기의 등만 토닥거릴 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 슬기가 제풀에 진정이 되도록 내버려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진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반응이 없는 할아버지에게 더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슬기는 다시 할아버지의 가슴을 마구 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벙어리 할아버지!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찾아갈 거예요. 엄마, 우리 엄마 어디 있냐고요? 슬기의 악다구니에 할아버지는 기가 질렸는지 작은 목소리로 슬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었다는구나. 정말 엄마가 죽었어요? 슬기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흐느끼는 할아버지를 들여다보며
다시 확인을 하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죽었어.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떡해요? 엄마가 왜 죽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야. 할아버지는 슬기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교통사고요? 슬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떠날 때 슬기는 화가 난 나머지 기둥을 차며 교통사고나 나버려라! 하고 악다구니를 쳤던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할아버지께서 말이 씨가 되는 거라고 나무라시던 생각도 났습니다. 정말 말이 씨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슬기는 화가 나서 마구 짓거렸던 말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엄마가 죽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자 슬기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슬기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말이 씨가 되어서 그렇지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좀 살려주세요. 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 슬기는 할아버지께 손을 싹싹 빌다가 발을 쾅쾅 굴리기도 하고 목청이 찢어져라 하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슬기의 몸부림을 멀거니 바라보더니 피를 토하듯 한마디 했습니다. 네 탓이 아니다. 네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운명이란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또 죽는 것도 우리 인간들이 막을 수 없는 것이야. 할아버지는 슬픔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슬기를 끌어안고 병든 사자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도 모두 따라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화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 사람들은 양주로 돌아왔습니다.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던 밀감빛 노을은 어느새 푸르스름하게 변해갔습니다. 슬기는 엄마랑 서울랜드에 갔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 밀감빛 노을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나 보았습니다. 슬기는 집으로 들어서다가 말고 할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둠이 마술할멈의 검은 휘장처럼 온 집을 덮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가 불을 켜자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엄마야! 슬기는 기겁을 해서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고양이다. 할아버지는 슬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남이 할머니는 죽을 끓여왔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가 식사를 통 못했기 때문입니다. 슬기 할아버지, 죽 좀 떠잡숴 보세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죽그릇을 밀쳐냈습니다. 슬기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잡수고 얼른 일어나야지요. 저 어린 슬기를 봐서라도. 먹어야겠지요. 살아야지요. 하지만 목구멍에서 통 넘어가질 않으니.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가 밀쳐냈습니다. 할아버지, 딱 한 숟갈만 더 잡수세요. 네? 슬기는 얼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죽을 한 숟갈 떠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리며 다시 권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래, 어린애의 성의를 봐서라도 좀 받아 잡수세요. 일남이 할머니는 그러는 슬기가 안쓰러웠는지 혀를 차며 슬기의 궁둥이를 토닥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슬기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토요일마다 찾아주던 엄마는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기는 토요일에 와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게 몹시 앓고 겨우 일어난 할아버지는 차츰차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찾아와 할아버지와 슬기를 위로하고 먹을 것과 할아버지의 약이며 슬기의 장난감도 사다 주고 갔습니다. 짧은 기간에 슬기의 장난감은 많아졌습니다. 큰아버지는 말하는 로봇을, 큰어머니는 시계를 사왔습니다. 시계는 아침 7시가 되면 아침이다. 일어나라. 하고 깨워주는 것이어서 슬기는 혼자도 시간을 맞추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돈어른, 사실은 슬기를 저희가 데려갈까 해서 왔습니다. 큰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압니다. 외로운 처지에 슬기마저 데려간다는 것이 차마 못할 일입니다만 어차피 가야 할 처지라. 가야지요. 헌데 엄마 잃고 또 나까지 떨어지면 어린 것이 어떻게 견디어낼지. 글쎄요. 그게 우리도 마음에 걸리네요. 큰어머니도 걱정스러운지 슬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슬기는 눈을 깜짝거리며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큰아버지가 슬기 곁으로 뚜벅뚜벅 걸어와 물었습니다. 슬기야, 이 큰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나? 군인 대장이요. 슬기는 또렷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이구, 슬기가 잘 아는구나. 슬기는 요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큰아버지처럼 군인 대장이요. 오, 반갑구나. 큰아버지는 슬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슬기는 얼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큰아버지의 큰 손은 슬기의 작은 손을 감쪽같이 감추어 버렸습니다. 또 따뜻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슬기를 끌어안고 한참이나 뽀뽀를 했습니다. 큰아버지한테서는 아빠 냄새가 났습니다. 큰아버지는 모자를 벗어 슬기의 머리에 씌워주고 두어 발짝 뒤로 물러서며 오슬기 대장! 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던지 슬기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양손을 옆에 붙이고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 차렷! 큰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는 온 집안에 쩡쩡 울렸습니다. 슬기는 양쪽 허벅지에 두 손을 붙이고 꼿꼿하게 섰습니다. 그러나 발을 너무 붙인 탓에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꼬꾸라져 뒤통수를 꽝 찍고 말았습니다.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또 큰아버지한테 창피했습니다. 이내 콧잔등이 싸르르해지더니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기는 꾹 참고 일어났습니다. 좋았어! 그러나 슬기의 눈망울이 젖어든 것을 본 큰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군인 대장은 울지 않는다! 눈을 크게 떠라! 가슴을 활짝 더 펴고! 큰아버지는 주머니에 꽂힌 지휘봉을 꺼내 접힌 부분을 뽑았습니다. 그러더니 지휘봉으로 손바닥을 탁탁 치며 슬기의 주위를 뚜벅뚜벅 맴돌며 훈계했습니다. 그러한 큰아버지의 모습은 슬기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슬기는 겁에 질려 눈동자를 또글또글 굴렸습니다. 군인이 되려면 지, 인, 용, 즉 지혜롭고 어지러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다. 알겠나? 지휘봉을 슬기의 코끝에 바짝 대고 큰아버지는 슬기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이글거리는 눈빛은 금방이라도 불꽃이 튈 것만 같아서 슬기의 온몸은 오그라들었습니다. 예. 슬기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다시! 힘찬 구령과 달리 몸을 돌려 어금니를 꼭 깨물던 큰아버지는 눈을 한번 질끈 감고 나더니 금방 활짝 웃는 모습으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아까와는 달리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큰아버지는 슬기를 번쩍 들어올리고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슬기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슬기가 쓰고 있던 큰아버지의 모자가 거치적거렸습니다. 모자를 벗어 큰아버지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짧은 수염이 돋아있는 큰아버지의 볼은 까칠까칠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슬기를 끌어안고 뚜벅뚜벅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어머니도 따라 나섰고 할아버지도 살금살금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거 면목이 없습니다. 가까운 날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큰아버지와 슬기를 번갈아 쳐다보며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문 밖 별이 붙은 지프차 주변에는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슬기는 아이들을 삥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다. 우리 큰아버지는 군인대장이야. 그지, 큰아버지? 슬기는 입술을 쭉 빼어 동그랗게 나팔 모양을 지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우와! 아이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지프차와 슬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슬기야,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라. 요 다음에 이 큰아버지가 데리러 오마. 큰아버지는 슬기의 코에 얼굴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네, 전 큰아버지가 좋아요. 슬기는 큰아버지의 뒤로 파란 하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슬기를 내려놓고 지프차를 타고 붕 떠나갔습니다. 떠나버린 지프차 꽁무니를 바라보던 수만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큰아버지가 뭐? 네 아빠니? 우리 아빠는 119 구조대다. 어쩔래? 뭐? 수만이 너? 약 올렸단 봐라. 우리 큰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일러라 찔러라 네 할아버지 코 찔러라. 수만이는 곡조를 붙여 놀렸습니다. 구조대가 제일이니? 군인대장이 높은 거지? 119 구조대는 텔레비전에도 나온다. 어쩔래? 수만이의 으스대는 꼬락서니에 슬기는 속상했습니다. 엄마가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